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티몬과 위메프, 티메프 사태라고 하죠. 네. 티메프 사태, 이 두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굉장히 큰 규모예요. 사실상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인데 현재 이 티메프 사태, 그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문제가 크고요.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문제점은 뭔가요?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도 대금 정산 기간이 특별히 더 긴 편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긴 정산 주기를 악용해서 자금을 돌려막다가 결국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또 그 배달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정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월급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머지 포인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티메프 사태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데자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지 포인트를 운영한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머지 포인트를 운영했던 머지 플러스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판매했었는데요. 20% 할인율이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사실 20% 할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 정도면 유통마진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머지 플러스가 전자금융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1년 8월 주요 가맹점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됐고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 주요 쟁점은 머지 플러스가 피해자를 기망을 했다. 또 기망 실제로 했는지,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하는지, 사기가 성립을 하는지 이런 게 핵심적인데 경영진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 사실상 이제 채무초과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이미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인트를 판매를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 형법상 347조 사기죄로 평가되었고요.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실형이 나왔군요. 그러면 다시 이제 티메프 사태로 돌아가서요. 이 티메프 사태의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티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은 모회사인 큐텐그룹과 티몬, 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머지 포인트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새로 들어온 판매 대금을 기존의 판매 대금 정산에 사용하는 등의 자금 유용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업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그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기 혐의 여부가 달라지겠는데 현재 그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전자금융 상거래 업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외관법상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티몬은 올해 들어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지도 않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티메프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인 자본 잠식 상태로 이러한 자금 문제를 인식하고도 단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무리한 판촉 행사를 벌였었습니다. 돌려막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티메프에 돈을 맡긴 소비자랑 상품 판매하려는 판매자 모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상점이었다고 하면 거기서 나한테 대금 결제를 안 하면 불안해서 그 다음 거래를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설마 여기서 돈을 안 주겠어? 아니면 내가 환불 처리를 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상황을 고려를 할 때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독도 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